현재 미 바이든 정부에서 한국 혹은 동맹국에 지속된 차별적 행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사실 이번 IRA 법안으로 한국 전기차만 보조금에서 제외가 된 것이 논란이 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올해 초 한국만 제외된 분야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미 트럼프 정부에서 실행된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타국에 관세를 부과했고 한국 역시 약 25% 혹은 관련 관세가 추가되어 업계에 직격탄을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과 유럽연합은 이 관세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하면서 분명 미 정부에서 동맹국들을 위해 관세를 철폐한다고 해놓고 한국만 여전히 관세를 부과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IRA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국은 자국 내 전기차 산업 부흥과 제조업의 부활을 가져온다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은 제조업 국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WP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 부활에 기대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전기차는 내연 기관차보다 부품이 적기 때문에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 자체가 적어 이곳에서 등장한 일자리는 미국의 강점이 있는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매체는 미국은 엔지니어링과 금융, 의학 등 서비스에 기반한 경제이며 우리는 서비스 부문에서 강력하다. 굳이 동맹들을 쥐어짜기까지 하면서 전기차 제조업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국과 같은 국가가 미국의 요구사안을 어렵게 소화해야 하는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볼보의 경우 사실상 중국 지리 자동차의 것으로 중국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번 IRA 법안 보조금 혜택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동맹 중 한국만 제외되었는데 중국보다도 못한 취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제재는 중국과도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브랜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의 보조금을 제외해버린 것과 판박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중국 지방정부는 한국 LG화학 등에 막대한 세제 혜택을 주면서 한국 공장을 유치했었지만 한국산 브랜드 배터리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 것처럼 하다가 제외해버리는 정책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그래도 중국에 입점한 것은 미국보다는 의미가 없지는 않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각종 광물 매장량이 풍부해 저렴하게 조달이 가능하고 배터리 제조에선 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프라와 인건비가 미국보다 훨씬 낮으며 결정적으로 광물 재련이 중국에서 거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광물 재련은 환경오염도 심각해 다들 피하기 때문에 전 세계 90%가 넘게 중국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 동맹이라 공장을 지었다고는 하나 제조업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제외된 분야가 반도체나 전기차뿐만 아니라 철강 관세에서도 한국만 제외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미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의 철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바이든 대통령 이후 로마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의에서 EU 집행위원장을 만나 미국의 무역 확장법 232조로 시작된 철강 관세 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2018년 3월부터 미국 정부는 무역 확장법에 기반해 철강 제품의 25%, 알루미늄 제품의 10%의 관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EU연합도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10%의 보복 관세를 철회하기로 서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 철강 생산과 소비의 중심국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철강 생산 및 소비량은 나머지 국가를 합친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철강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2018년 기준 중국은 9억 톤 이상을 생산했으며 전 세계 생산량의 51.9%에 해당합니다. 중국은 8억 3천만 톤의 철강 완제품을 소비했으며 이는 전 세계 철강 소비의 49%에 해당하고 미국은 1억 톤으로 세계 소비의 6%를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 역할은 중국과 중국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철강 산업은 1조 2,25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차지하는 전 세계 경제의 역동적인 부분입니다. 오늘날 약 600만 명의 사람들이 철강 산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자동차와 건설, 운송, 전력 및 기계 제품과 같은 산업 주요 제품 공급업체로서의 철강의 위치를 고려할 때 철강 산업은 약 4,200만 명의 고용의 원천입니다. 한국의 포스코는 세계 5위의 철강 산업 회사입니다. 철강 제조 관련 분야에서도 아시아는 세계에서 단독 1등으로 그 수치 차이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철강의 절반 이상이 건물과 인프라에 사용되고, 철강 제조업체는 에너지 효율적이고 탄소 중립적인 건물을 가능하게 하는 건설 솔루션을 점점 더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도 철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등급의 AHSS를 통해 자동차 제조업체는 기존 제품에 비해 차량 중량을 25%에서 39%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4위의 철강 생산국이면서 세계 2위의 철강 소비국입니다. 생산보다 소비 수요가 더 크며 중국에 이어 미국에 속한 지역은 세계에서 유럽과 함께 철강 수요가 가장 큰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에너지와 곡물과 같은 원자재 생산이 활발한 나라이기도 하며 건축물의 규모도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크기 때문에 세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미국 철강 수입 상황은 모든 철강 회사들이 주목하는 이슈인 것입니다. 미국으로 철강 제품 수출이 가장 많은 나라는 1위가 캐나다이며 브라질이 2위, 그 뒤를 이어 한국이 3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철강 회사들에게 미국은 매우 중요한 수출 시장이기 때문에 관세와 같은 이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철강 사업 관련 관세를 철폐하는 과정에서 또 한국만 제외된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올 2월 합의를 마쳤고 이 협의를 진행한 당사자이며 최근 대만에 한국 7조 원짜리 반도체 투자를 낚아채간 인물인 진아 레이먼도 미 상무부 장관은 불공정 무역을 개선하고 동맹국들 간의 관계 재편도 이뤄질 것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한국에는 관세를 부과 중인 것입니다. 한국이 철강 관세 얘기를 계속 꺼내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등 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완성차를 제조하고 점유율을 높이는 등 선전하는 가운데 현대제철에서 철강을 조달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현대기아차 일부 모델이 카테고리 상위권을 차지하고 미국 완성차들을 밀어내자 미국 산업권에서 이를 경계하는 등 한국차 강세 때문에 한국산 철강 관세를 여전히 묶어두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사안에 한국 기업들이 대거 다른 방안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차는 물론이고 삼성반도체, LG 등 다방면의 기업이 미국 투자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은 물론이며 특히 차세대 미래 사업과 신사업 분야에서 미국 자체를 피할 가능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장 현대차는 애틀랜타 현지 매체에 따르면 55억 달러 투자 규모를 대폭 손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세제 혜택은 주지만 결국 보조금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막대한 투자의 의미가 없어져 그럴 바에야 중국보다도 임금이 저렴한 멕시코의 새로운 전기차 라인을 깔아버리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멕시코의 노동자 임금은 중국보다도 최소 25% 이상 저렴한 것으로 파악되어 생산 단가를 낮추고 미국의 물류 조달 인프라가 매우 발달해 있어 북미 지역 자동차 조립 요건도 갖추고 있기에 추후 전기차 생산 시 보조금 수령 조건이 성립하는 등 굳이 미국의 기업에 현금을 쏟아부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LG엔솔도 혼다와 추진한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짓는 걸 재검토하고 나섰고 특히 삼성이 추후에 전기차를 출시할 경우 미국 생산을 배제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삼성전자는 지난 2월에 전기차 공동개발 TF를 발족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삼성이 자동차 분야의 경험이 누적되어 있고 결정적으로 전기차는 삼성이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비용의 절반가량이 배터리인데 삼성 SDI가 있으니 무조건 뛰어들어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기차 제조가 매우 경쟁이 심해지고 있고 삼성 SDI는 배터리를 여러 업체에 잘 판매하고 있는데 삼성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주요 전기차 브랜드들이 삼성 SDI 배터리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애플이 삼성 낸드 플래시를 쓰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로 시장에서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기업들은 최근 캐나다와 심상치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IRA 법안의 북미 지역은 보조금 대상에서 남겨둔 상황인데 이는 많은 제조업 브랜드가 멕시코 등지에 공장을 두고 있기에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캐나다는 대대적으로 한국과 협상을 시작하는 모습으로 주요 이유는 인도네시아와 같이 니켈 매장량이 풍부해 전기차 산업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LG엔솔은 스텔란티스와 함께 미국이 아닌 캐나다에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에 삼성 SDI도 LG 투자를 성사시킨 빅터 페델리 장관이 직접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미국에 있어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LG와 SK 배터리 소송전을 합의시키고 미국에 정착시킬 만큼 사활을 걸었지만
정작 채택된 IRA 법안에서는 한국을 제외했기에 한국 회사들은 2차 공장을 미국이 아닌 캐나다나 멕시코로 적극 물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국의 공장을 확충할 기회였지만 이번 IRA 법안으로 자중질환에 빠졌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 주변국에만 좋은 일을 시키는 등 너무 급하게 이를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호건 주지사는 IRA가 너무 이른 시간에 의회를 통과했다고 말하며 중간 선거 이후에나 한국 전기차 보조금 논의가 제대로 시작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동맹을 푸대접할수록 더욱더 잃는 게 많아지고 있다는 관측입니다.